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고민정 최고위원은 모든 사건이 김건희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갔는데 더 깊은 구중궁궐에 들어간 것 같다고도 지적했죠. 애초에 소통을 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내팽개치고 대통령실 간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라는 얘기 그동안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있고요. 어제 속보로 숙대 교수협에서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본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유 없이 본조사를 미뤄서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뚜렷한 사유도 없이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요. 애초에 대학 본부에선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논문 표절 조사해서 결과 발표해라, 김건희 하나 때문에 대학 위상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국민대보다는 100배 낫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숙대 교수들의 당당한 요구에 과연 숙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 난도질 당할 때 뭐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는 성역인지 조정훈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가 이를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이명박 재판 관련 소식을 꼭 앞에 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관된 내용입니까?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보이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라고 자꾸 붙일 거면 보도를 하지 말라니까요. 아무튼 본질은 여야를 떠나 틈만 나면 양비론을 펼치는 정치인 혹은 지망생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독 보도로 김건희 장신구 논란 관련해서 국회에 질의해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것도 그냥 시간 끌고 다른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뭐 이런 겁니까? 전용기 의원은 어떤 지인에게 빌렸는지, 무상으로 빌린 건지,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의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건데, 이걸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질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하죠. 국회를 그냥 개무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죠.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국민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관련해서도 공문 작성한 행안부 공무원이 정식 직제에 없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관련 공문을 작성한 행안부 공무원이 정식 직제에 없는 사람이란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윤석열 장모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모 경위를 콕 집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극우 유튜버들 부르고 도이치모터스 일가를 부르고,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고요. 윤석열 측에서 앞세운 공정상식 정의가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최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방송에 나와 김건희 씨 관련한 다른 의혹 제보도 있다, 특검은 못 피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쯤 특검 현실화 가능성도 커 보인다는 거고요. 제2부속실은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 대통령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바지사장이란 지적도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거라 보고요. 나이트에서 본 줄리 김건희 씨였다 라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법의 잣대가 어쩜 이렇게 편파적이냐, 이런 지적도 쏟아지고 있고요. 본 걸 봤다고 해도 죄가 되냐? 조남욱 회장과 함께 있었다는 건 다른 증언들과도 일치하는데 김건희 씨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언한 증인만 기소하는 게 공정이냐? 이런 지적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신스러운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물가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와 이에 따른 환율 급등은 결국 국내 경제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라 많은 시민들의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만 건드리고 있죠.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해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를 지시했단 건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천문학적 혈세 쓰는 윤석열부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최근에도 수백억이 추가로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실 이전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 예산 1조 삭감 말이 되냐? 그러면서 내부에 질책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각종 서민, 약자들 관련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놓고
무슨 염치로 저렇게 떠들고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6만 개 줄어들었다는 소식. 당연히 노인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던 지역 카페 전액 삭감도 의도가 노골적이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비극이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6천억 원 무더기 삭감했다는 지적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선 서민 예산이 상상 어려울 규모로 삭감이 됐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복지라는 키워드로 언플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잠시 후 11시에 시작하는 김용민TV에 지금은 족바가 시대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